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 신호로서의 아래 그림이 또 나오죠. 자, 볼게요. 자, 얘는 매수 신호로서 아래 꼬리 음봉이, 얘는 이전 흐름이 어떠냐면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여기가 전저점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또 있죠. 애매합니다. 사실 전저점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있고, 상승을 좀 많이 한 상태에서 긴 윗꼬리 음봉 나와서 정고점을 만들었죠. 만들고 또 다시 전저점을 만들었는데 얘가 매수가 가능하냐? 자, 일단은 사실은 매수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수를 했으면 아래꼬리 음봉이든 아래꼬리 양봉이든 기본 개념이 뭐였죠? 별 파동을 만들지 않고 상승을 해서 이 정고점 돌파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별판을 만들지 않는다면 요쯤에서 그냥 이러고 급등해서 쭉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게 조금 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었어요. 근데 얘는 어떠냐면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조금만 힘들죠. 힘들고 보합을 하다가 뭐 하냐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합니다. 그죠?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치면 이 돌파하고 몸통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빨리 청산하러 나와야 돼요. 얘는 조금 비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아래꼬리 음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는 지금 돌파하자마자 거의 하락점을 주고 좀 더 올리지 말죠. 이게 아마 보합이 왔었던 차트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미 급등할 자리를 놓친 다음에 나중에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돌파하고도 보합을 주거나 아니면 하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차트는 뭐냐면 보합을 좀 더 길게 줬던 그런 상황으로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 다음 차트를 볼게요. 자, 다음 차트는 매수 신호로서의 아래꼬리 음봉이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매수를 했는데 아래꼬리 음봉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제가 이제 전저점은 안 걷지만 전저점 하나 있고, 그쵸? 여기는 여기가 고점을 꼬리로 마마 돌파하고 다시 하락점을 좀 깊게 많이 줬죠. 줘서 매수는 사실은 해봄직했어요. 왜냐면 전저점을 돌파하려고 나왔던 뭐가 나냐면 올릴 캔들이 나왔어요. 물론 그 전에 이 아래꼬리 음봉이 나와서 매도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데서 매도 치냐 매수를 할 거냐라는 건 이제는 큰 흐름이 어떤 애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차트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좀 보합을 좀 길게 오랜 동안 하고 나온 상황에서의 차트이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를 하기는 조금 힘들어졌죠.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지만 올릴 캔들이 나오고, 올릴 캔들은 얘는 특성상 어떠냐면 아래꼬리 양봉이나 아래꼬리 음봉처럼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래꼬리 아니라 올릴 캔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급등을 하죠, 이 양봉. 별로 좋지 않아. 매수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급등했으니까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파동을 만들었죠. 파동을 만든 상태에서 이 두 번째 파동, 전저점을 돌파하고, 그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돌파하고 나왔던 이 아래꼬리 음봉에서는 일단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시가매수를 하면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파동 없이 잘 올리고 있었어요. 올렸는데 여기까지 하락을 좀 준다는 거, 이게 일단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고, 그럼 그렇게 안 줄 것 같았으면 이렇게 또 꼬리가 많이 달려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그 위에 다시 상승 조정 주고 또 여기서 이상한 또 아래꼬리 양봉이 나오죠. 또 꼬리가 상당히 긴 아래꼬리 양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에서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매수를 해서 급등하듯이 잘 가는 것까지 좋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 조정이 너무 깊었다는 거, 이거 잘못됐고, 그런데 다시 조정 주고 다시 아래꼬리 양봉이 나왔다 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 긴 아래꼬리 양봉이 나왔을 때는 대략 청산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얘는 올린다 하더라도 특히 이런 전저점을 돌파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더 내리는 척하고 뭐 오르는 척 하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거 전고점까지 가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깊게 하락 조정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좀 인지를 하셨어야 되고, 다시 상승 조정 줬을 때는, 이 긴 아래꼬리 양봉이 나왔을 때 또 인지를 하셨어야 되고, 그걸 떠나서라도 만약에 둘 다 인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보통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면 약간 하락 좀 주다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돌파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흐름이었는데 많이 흔들죠? 이러면 얼추 이렇게 좀 줬을 때 나오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은 하락을 좀 더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왜 거기서 정상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얘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차트 볼게요. 5번입니다. 자, 매수 신호로서의 아랫꼬리 음봉이 실패한 경우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보자고요. 자, 얘도 보면 쭉 뭐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음봉 캔들로 쭉 나왔다가 급락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상승 캔들 나왔으면 그 다음 양봉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게 이렇게 뭐 다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몇 가지 읽었는데 윗꼬리 양봉 나오고 긴 아랫꼬리 양봉 나오고 이 긴 아랫꼬리 양봉은 아무리 양봉이 크다 하더라도 힘이 없죠. 힘이 없는데 그 다음에 아랫꼬리 양봉 나오고 그렇게 해서 또 힘을 좀 이어가고 있는 힘이 없었지만 그 다음 캔들군들 때문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아무튼 전고점 만들고 전저점을 돌파를 했어요. 사실 이 전저점은 중요하지가 않은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전 흐름에 어떤 전저점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보여지는 차트만 놓고서 얘기를 하자면 이 아랫꼬리 양봉이 전저점을 만들고 돌파를 해서 그 다음에 음봉이 급락을 하죠. 이 돌파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긴 한데 돌파를 할 때 손절 헌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봉으로 조정까지 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이 저가를 또 돌파를 또 음봉이 하죠. 그리고 꼬리가 쭉 만들어지면서 아래 꼬리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매수를 만약에 했다라고 치면 여기서 했겠죠? 매수를 했으면 별다른 파동 없이 올렸었어야 되는데 좋은데 좋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꼬리들이 또 많이 달리기 시작을 해요. 물론 꼬리가 무조건 달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별다른 파동 없이 만들 만한 곳에서 꼬리를 만들었다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자, 오케이. 자, 이걸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정거점을 앞두고서 이러고 있어. 그럼 약간 하락 조정 주는 것과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랬으면 여기서 또 올렸어야 되죠. 여기서라도 올렸어야 돼요. 여기서 바로 못 올렸으면 두 번째라도 올렸어야 돼요. 급락해?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여기다 했다고 쳐서 여기서 뭐 이 음봉 보자마자 청산을 할 이유는 없어요. 없지만 여기까지 조정도 괜찮았고 근데 이거는 이미 문제가 좀 생겼죠. 두 번째, 세 번째 이게까지 내려왔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이 아래꼬리 음봉이 나면은 아마 조정 주저도 또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한번 훅 내렸어. 다시 올렸죠? 올렸으면 올라가야죠. 근데 못 올렸단 말이에요. 이 음봉을 봤을 당시에는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런 자리가 올라오면 청산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위에 올랐던 손 치더라도 청산을 일단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겠죠? 이거 몇 번씩 이렇게 가야 될 만한 차트가 아니에요. 얘가 정상적이었으면 첫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는 올랐어야 된다는 거죠.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었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차트라는 게 아래 거는 뭐 믿고서 신뢰성 높으니까 제가 매수를 했는데 정고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예. 이후 흐름이 틀어지면 청산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또 볼게요. 자, 매수 신호로서의 또 실패한 차트가 또 나오죠. 자, 얘는 여기 말고 저 위에 정고점이 조금 더 가까운 정고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전저점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꼬리로만 돌파했어요. 제가 보통 만약에 음봉 하나로 돌파하는 거하고 음봉 여러 개 나누는 거 돌파하는 거하고 음봉 여러 개로 나눠서 돌파하는 게 음봉이니까 하락세 힘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꼬리로만 돌파했죠.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캔들 보면 두 번째 캔들도 음봉이긴 하지만 힘이 얘에 비춰서 좀 더
오히려 얘보다는 이렇게 나눠져 떨어지는 게 힘이 좀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것만 갖고 몰라요. 모르지만 소파도 만들면서 사실은 이쯤에서 만약에 올린다고 했으면 돌파를 하고 만들고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게 이쁜 상황이었죠. 이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더 떨어졌죠. 그래서 저가를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고 그 다음에 조정 주는 건 좋긴 한데 좀 더 깊게 빠졌다가 조정을 주는 상황이죠. 이게 좀 믿기가 좀 힘들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아래 꼬리 음봉에서 바로 매수 못하죠. 원래는 전저점 돌파하고 만약에 뭐 이쯤에서 이 캔들이 아래 꼬리 음봉이었다 그러면은 매수도 가능해요. 그죠? 더군다나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주는 자리에서 매수니까. 그럼 조정을 주는 게 지금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면 조정 주대로도 급하게 주는 게 지극히 또 정상이긴 해요. 근데 아래 꼬리 음봉이 나오고, 아래 꼬리 음봉 두 개 나오고, 그죠? 아래 꼬리 음봉 나오고, 자, 여기서 매수는 이 첫 번째 이 아래 꼬리 음봉에서 매수하기 좀 힘들죠. 두 번째 아래 꼬리 음봉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여전히 사실은 매수하기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거죠, 얘는. 만약 매수를 했다던 치더라도 그 다음 캔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다음 아래 꼬리 양봉. 이제는 좀 매수를 해도 믿을만 하죠. 첫 번째는 매수하기 힘들고, 두 번째 매수했다 치고 여기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한데, 어쨌든 얘네는 특징상 뭐냐면, 별다른 파동을 만들지 않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전고점까지 거리가 좀 멀긴 하죠. 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윗꼬리 양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윗꼬리 양봉이 두 개나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음봉. 음봉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음봉이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매수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이 양봉이 나오는데 이 양봉이 뭐예요? 힘 있는 상승 캔들. 그러니까 매수가 또 추가적으로 또 됩니다. 또. 그죠? 그렇게 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쭉 올라가다가 첫 번째에서 돌파를 못한다던 치더라도 두 번째 이 장대봉이 나오면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 끊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회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기회를 준단 말이죠. 여전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거나 물론 당연히 손절 잡아야 되지. 이 정도 잡아야 될 거고 얘는 매수, 여기도 매수 했으면 손절 라인이 뭐 이쯤 되겠죠. 두 개 다 이쯤 뭐 비슷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아무튼 이 음봉이 떨어질 때는 아직은 손실을 본 거가 아니기 때문에 버틸만 해요. 보통 떨어지고 나서 계속 쭉 떨어진다? 이건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죠? 어쨌든 이 음봉이 나왔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여지가 있죠. 분명히. 그런 상태에서 좀 내리다가 다시 이 아래 꼬리 음봉, 그죠? 몸통이 아주 작은 아래 꼬리 음봉이 나오면 상승 조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데가 나오면 청산을 준비하시는 게 맞죠. 여기서 갑자기 또 뭐 개파를 했다 또 아래 꼬리 음봉 나오는데 이런 데서 나온 아래 꼬리 음봉, 얘도 아래 꼬리 음봉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굳이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거냐고 치면 그나마 이건데 이것도 이거조차도 문제가 되죠. 왜? 아래 꼬리 음봉, 아래 꼬리 양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다른 파동을 만들지 않고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엔 좀 멀은 상황이었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긴 아래 꼬리 현재 장대 음봉이 나오면 청산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얘가 신호를 준 거죠. 더 이상은 상승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가 이 긴 아래 꼬리 음봉이 나오고 얼추 올라설 때 청산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이 아래 꼬리 음봉은 얘보다는 매수 시즌에서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다음은 뭐냐면 흔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오는 이 아래 꼬리 음봉은 매수나 매도를 해서는 안 돼요. 이해는 되셨나요? 이거 흐름이 좀 보이시면 좀 좋은데 아직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좀 접어둘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차트도 보겠습니다.